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김오수 법무차관하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주목한 것은 지난 9월부터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후에 나라 전체가 덜썩덜썩거릴 때 김오수 차관은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국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로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김오수 차관은 정식 제안이 아니고 9월 9일날 티타임을 하다가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검찰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윤 총장을 제외하고 특별수사팀을 짜자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조국을 변호하기 위한 수사팀을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당시 이제 두 인물이 떠오르는데 김오수 법무차관과 현재 서울지검장하고 있는 당시의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오수 법무차관입니다. 1963년 전남 영광 출신으로 김오수 차관은 대표적인 친문검사로 손꼽힙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됐고 2018년 6월부터 법무차관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5월 검찰총장 최종 4인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합관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온 이후에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두고 경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친정권, 친문 행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오수 차관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검찰 출신이면서도 지나치게 집권 세력의 이익을 관철하는 일종의 하수인 역할 혹은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검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입신 출시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검찰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공격을 막는 데는 조금도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외부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공격하는데 협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오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김오수 법무차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까?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지적한 후배 검사의 항변이 있었습니다. 후배 검사의 지적에는 김오수 차관이 범하고 있는 문제점뿐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어떤 탈법을 범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법조인의 시각에서 정리정돈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희도 부장검사의 공격입니다. 김오수 차관의 언행에 대해 참다 검찰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내놓고 한 사람은 정희도, 올해 54세입니다. 연손 31기 대검 감찰 2과장입니다. 2월 3일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1월 29일 그가 작심하고 오전에 검찰 내부망인 이플러스에 법무부 차관님께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건이니까 중요한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대다수 사람들이 저것은 불법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검찰 인사라든지 직제라든지 그 다음에 법무부에 의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그런 예고 같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지적했습니다. 정의도 부장검사의 주장은 1월 28일 날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검찰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다면 이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치를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당연히 김오수 차관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 보좌하고 있는 사람 차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김오수 차관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의도 부장검사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1월 23일에 이루어진 청와대 모 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겁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제12조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소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하여 감찰을 행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 행위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도 부장검사의 주장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검찰과 또 검찰총장과 벌리는 일종의 갈등의 모든 종류의 위법 행위는 추미애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다시 정의도 부장검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십니다. 이런 위법에 눈 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출시에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가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도 부장검사 이야기는 100번 1000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도 부장검사 이야기는 다시 들어보시죠. 1월 23일자 인사 관련 법무부 장관의 재청권 역시 재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 그리고 대검 중간 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직제 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들을 교체하였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습니다. 검사 됐으면 출시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말자. 초임 시절 어느 선배 검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을 거부하겠습니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이런 직언이 귀에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검찰 무력화와 청와대 수사금지에 눈이 어두워져 어떤 위법사항을 범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위법사항을 범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지적한 그런 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김오수 차관이나 정인호 부장검사가 지적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훗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